자, 오늘 수업은 우리 시대의 교육은 문제 없는가라는 관점으로 대학 서열 문제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우선 그 선신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육 책임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해보자. 어,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 다음.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지.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대학 세월화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해보거라. 자, 천신이 데리고 온 판관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교사가 이렇게 말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의 불만과 이기심을 달래줘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이기심을 계속 만족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 대학이 졸업한 대학 이름을 얻기 위한 것도 스펙을 올리기 위한 것도 아닌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가는 곳이라면 공부가 처음부터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기꺼이 즐겁게 공부할 것 같습니다. 좀 키우자.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이 단지 경력 4년의 임금 차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 교육비가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겠지요. 기업에서도 서열 폐지된 출신 대학만으로는 그 사람의 실력과 성향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므로 각 기업 문화에 독특한 기업 문화에 맞는 선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강화시킬 것입니다. 각 개인도 단지 능력뿐만 아니라 그 기업 문화에 자신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기업 문화에 적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 지원하도록 유도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좀 더 어린 다른 학생들도 한번 말해보거라. 자,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물어본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라고 하면 지금처럼 학원을 여러 곳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어떻게 그 시간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것 정도일 겁니다. 사실 즐거운 고민이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서 기초 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지식을 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시험에 나온다고 공부하면서도 이것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고 또한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열흘만 지내면 다 잊어버리는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만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초학력이란 결국 시험을 위한 기초학력이지 우리 삶을 위한 기초학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열화 폐지에 의한 대학 평준화는 어린들의 욕심과 이기심만 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10대에게 우리 때에게 즐거운 10대를 돌려줄 거로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 생각은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10대를 돌려줄 거로 생각하고 있다. 알겠다. 그럼 교육 책임자 교사들은 대학 서열 폐지에 의한 대학 입시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을 말해보아라. 자,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의 사회를 이루고
자기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국가 발전의 강물을 막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사회 발전과 효율을 고려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판관은 이렇게 말한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은 맞지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은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구나. 교육 책임자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상의 교육은 아무나기 짝이 없다. 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다른 의견은 없는가? 평강께서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기 동네 대학을 고등학교 다니듯이 입학한다면 도대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수많은 교사는 공부하려 하지 않는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까? 다른 가르칠 것이 많다고 하시는데 대학에서 한 과목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강의 분야를 개척하고 교육하라는 말씀은 교사들을 모두 비전문가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중 하나는 한 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자,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구나. 일반 기업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배웠던 전공 지식만으로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갈 수 없어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있다.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자신이 한번 공부했던 내용으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려 한다면 교사는 학교를 떠나는 것이 좋다. 잠시 생각 후 판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교사들 월급을 왜 국가에서 주는지 모르겠구나. 그것도 정년까지 보장해주고 연금까지 두둑히 주다니. 교사들이 그 정도로 힘든 일을 하고 그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일반 사설 학원과 동일하게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받아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랬더니 펄쩍 뜨겠지. 이 말에 교사 중 한 사람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쟁을 뚫고 마침내 학교에 왔는데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교사는 국가에서 운영해야 선생님들이 마음 편안히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급마저 책임져 주지 않으면 국가의 교육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자, 판관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너희들 교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학생은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좀 더 양질의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양질의 교육으로 그 중요성을 가늠한다면 학교를 모두 폐지하고 선생들을 모두 해고한 후 학원을 국가기관으로 하여 학원 사교육 선생들을 국가에서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 일부 사교육 선생님이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사교육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모두를 폐교하고 선생님 모두를 해고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은 노예 제도를 폐지할 때 그것을 유지하려던 사람들이 하던 말과 완전히 똑같구나. 노예를 해방하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국가는 망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무엇이냐? 공교육은 교사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사교육은
잘 가르치면 학부모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못 가르치면 망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공교육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공립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가 조직에서 전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이외의 월급 지급이 보장된 공무원과 관련된 법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기본소득만 주고 다 폐지해야 된다고 한다. 사자는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 의견을 말하게 하라. 자, 지금 교육 문제에서 전체적인 기본소득 이외에 모두 급여체제를 바꾸는 문제로 일이 더 파급되고 있다. 자, 사자는 전국에 방을 내려 대학 서열화 폐지로부터 이끌어진 공무원들의 국가 월급 지급 보장 폐지에 대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 사이 판관은 대학 서열화 폐지와 국가통합대학에 대한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천신에게 말하였다. 판결문을 보자마자 자, 판결문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한 판결문. 천상의 판관의 판결문이 되겠지. 대학 서열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2년 안에 시행하고 모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국가의 교육. 국가의 교육은 전국의 모든 대학을 통합하는 교육 입시 제도로 개편한다. 음, 서열화 폐지가 되겠지. 서열 폐지. 대학 입시는 폐지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한다. 대학 중 주소를 옮기면 대학도 그 지역으로 전학한다. 자, 그냥 동네 대학으로 가는 거다. 대학 등록금은 전국 어느 대학이나 동일하며 절대평가하여 일정 학력 이상이면 졸업한다. 졸업 정원제는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다른 특혜는 전혀 없으며 단지 경력 4년만을 인정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예외 없이 폐업시킨다. 자, 이런 엄청난 판결을 해서 천신에게 판결을 상신했다. 자, 다음을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겠지. 판결문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으로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하는 학생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겠네.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반대할 수도 있겠지. 평준화되니까. 자기는 지금 엄청난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의대를 가려고 어릴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모든 학생이 마음대로 대학을 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보내고 싶은 대학에 학과에 보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모든 학생이 의대를 갈 것이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너무 많아지면 의사가 되어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 의대를 가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돈도 못 번다는 것이 인식되면 의대 지원자가 줄어들 것 아니냐. 또 이것도 그렇지. 그것은 몇 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다.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는 현상이지. 그것은 저절로 해결돼. 몇 년 해봤더니 의사가 돼도 돈도 못 벌고 하면 의대를 지원하지 않겠지. 현재 의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하여 격렬히 반대하겠지만 지금도 반대. 조금만 정원을 늘리는 것도 반대하고 있지, 지금은. 지금 이 제도는 의사들이 엄청 반대할 거야. 격렬히 반대하겠지만 의사라고 수입이 좋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실력 있고 진정한 의술을 수행하려는 의사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럴 거야, 아마. 자, 아까 읽었던 판결문이다.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만한 보상을 해주어야 좋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실력도 없는 학생들이 의대에 와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의사가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당연히 맞지. 자, 그랬더니 판관이 이렇게 얘기한다. 돈을 잘 벌어야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지원한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결국 의사 일은 돈을 위해 하는 것 아니냐? 돈을 위해 의사가 된 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의술을 제공하겠느냐? 돈을 벌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아니냐? 집을 고치는 사람하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하고 버는 돈이 달라야 할 이유를 말해보거라. 집을 고치나 사람의 몸을 고치나 똑같단 이야기다. 천신의 생각은. 결국 사람의 몸이 집보다 중요하니 더 많은 돈을 받고 고쳐주겠다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을 볼모로 삼아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심보가 아니냐.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목숨을 잃을 수는 없으니 할 수 없이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지불하니 이는 목숨을 담보로 한 강도와 무엇이 다르냐. 진정한 의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의료비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정상이다. 머리가 똑똑하니 의대에 가서 그것을 이용해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한심스럽구나. 판관은 이렇게 말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판결문이 천신의 재가를 받고 이미 천신의 재가를 받았다. 정식으로 공표되었다. 이제 대학은 통합되었고 대학 입시 제도는 없어졌으며 10대를 공부만 하면서 보내는 일도 옛날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음, 좋지 않겠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들, 천신, 공부 잘하는 아이의 학부모, 학생들 둘,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들 둘, 그다음에 교육 책임자, 그렇게 등장했지. 그런 등장인물들의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 일단 토론을 위한 답안을 작성해 본다. 지금은 단독 토론이기 때문에 원래 두세 그룹으로 나누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단독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줌 수업에 의해서 지금 혼자 두 가지 의견으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천신의 의견에 찬성, 천신의 의견에 반대를 정해놓고 각각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적 주장을 해보는 거야. 자, 세 가지 이상 들면서 제시문의 결과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시문은 위에 지금까지 읽었던 열 몇 페이지 정도 내용이다. 그 결과를 결국은 그거지 천신의 판결이지. 천신의 판결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설득하시오. 자, 일단 찬성 600자, 반대 600자 작성한다. 각 10분씩 20분 안에 20분 동안 작성하면 된다. 두 페이지니까 첫 페이지 600자는 찬성, 다음 페이지 600자는 반대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자. 자, 작성하는 시간은 20분이다. 자,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20분 동안 작성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 작성 다 했지? 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이야. 두 번째 과정. 상대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지금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대한 논리적으로 반박을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박. 각각 서로를 반박하는 의견. 지금 단독 토론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지금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다 작성해야 된다. 각각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봐. 아니면 이것은 한쪽만 지금은 결정을 하고 한쪽만 반박을 해도 된다. 아니면 둘 다 반박을 해서 300자씩 하거나 한쪽만 반박하는 것을 600자 하거나 자, 적절히 알아서 답안을 작성하기 바란다. 자, 시간은 10분. 600자는 10분 안에 보통 써야 된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10분 동안 작성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다. 마지막 단계가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상대의 반대 의견과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기술하시오. 자, 우리 합의적 토론이라고 했었지. 선생님하고 하는 토론은 선택적 토론, A 또는 A란 의견과 B란 의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의적 토론을 도출해야 한다. 자,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고 그것을 발표하면 되는 거야. 상대의 반대 의견과 합의한 내용을 그 구체적 이유와 함께 기술하시오. 두 번째가 이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인데 이때는 상대방 의견을 고려한 일부 수정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어떤 새로운 제3의 의견이 아니라 합의된 제3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서 조금 수정된 모디파이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거야. 자, 알겠지? 자, 어, 기본적으로는 1번 방식을 택하면 된다. 합의적 토론 결과이다. 자, 오늘 이것도 10분 정도 작성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일단은 두 번째,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마친 것으로 본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 대학 교육의 문제점, 교육 전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학 서열 문제에 대한 마지막 종합을 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